에서도 볼 수 없었던 주식 클래스 함께 하실 밤 9시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정말 며칠 남지 않았네요. 긴 연휴를 저희가 보내고 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2월 시장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2월이라니요. 2월에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 대응해야 좋은 성과 낼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50분 동안 10배 수익 낼 수 있는 템베거 종목들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는데요. 파트너님이 몇 주 전에 주셨던 범양건영, SNS텍 같은 종목들 이제 정말 템베거 종목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템베거 종목 여러분들도 발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또 템베거 종목까지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이재선 파트너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돈줄 날 시간이네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네. 보내셨어요? 저는 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주식을 연구하고 여러분들께 또 이제 소개해드리고 이제 방송에 꾸준히 출연하면서 지냈습니다. 예, 항상 또 어떻게 지내셨냐고 여쭤볼 때마다 주식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이재선 파트너님 오늘 더욱더 좋은 종목 가지고 나오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수익으로 혼줄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이제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일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현금을 마련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있는 종목을 들고 가거나 혹은 교체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텐데요. 그런 걱정을 오늘 다 모아서 제가 주식 클래스 시간에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 드리고 오늘의 포트폴리오까지 구성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시장이 이제 긴 휴식에 들어갈 게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템베거 종목 발굴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너 들어갑니다. 시장 알아야 번다 코너고요. 오늘 시장의 평가도 궁금하고 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봐야 좀 정말 벌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알아야 번다 시간에는 이번 주가 드디어 트럼프가 취임한 첫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중을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증시가 펼쳐질지 지금까지는 말도 많고 이제 중간중간에 탈도 많고 했었는데 명확하게 이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트럼프 2.0 세대에 대해서 제가 첫날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행한 부분들, 행정명령이랑 이제 인터뷰 발언들 이런 부분을 한번 종합해서 앞으로의 시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꽉 잡고 가셔도 주식시장에서 흔들릴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이든 지우기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린 뉴딜 정책 쪽으로 해서 이제 그 미국의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정책을 펼치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부정하는 사람이 바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서명한 거 사진 찍은 것도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파리 기후협약을 또다시 탈퇴했습니다. 정권 잡을 때마다 하는 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무리해서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재정 지출이 너무나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탄소가 제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글로벌의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는데 왜 벌써부터 너무 무리해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억지로 이렇게 친환경이다 하느냐.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산유국 아니겠습니까?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고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고 또 셰일가스를 생산해서 또 가스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굳이 억지로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출신 자체가 기업가이죠.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이자 그리고 협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고 뭐합니까? 석유가스 시출을 확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이 공화당의 지지 기반, 트럼프를 비롯한 이 공화당의 지지 기반인 텍사스 쪽에 있는 부유층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지 기반층을 먼저 단단하게
해주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것 또한 특별할 사건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지금 오른팔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테슬라를 갖고 있는데 보조금을 폐지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한테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테슬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완성차랑 경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전기차가 몇 없다. 그런데 그중에서 테슬라는 단연 발군이고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혁신적인 전기차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보조금이 없으면 다른 전기차 기업들이 옥석가리기가 행해지면서 다들 포기하는 현상들이 나오고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만 가더라도 닛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좋아지는 이런 업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나는 상관없다. 오히려 보조금 폐지되는 걸 원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배신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말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전기차로 시작은 한 건 맞지만 테슬라의 미래는 뭐라고 합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자체도 해결할 수 있는 거 간단하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에만 집착하지 않아요. 그 이후의 시장을 계속 준비해서 스페이스X 우주로 계속 쏘아 올리고 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SNS를 하다가 답답하니까 그냥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변경해가지고 행하고 있고 AI 시대가 되는데 오픈 AI랑 이제 뭐 메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트위터를 인수한 것도 있고 그리고 AI 마음에 안 드니까 본인이 그냥 AI 기업을 세워버립니다. XAI를 세워서 트위터에 접목하고 이 부분을 글로벌 시장으로 접목시키겠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챗봇 그룹을 통해서 의료 진단도 받아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전기차 하나에만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출발 지점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친환경 쪽을 무조건 싫어하느냐라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효율적인 걸 좋아한다. 단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이다라고 나와 있죠. 효율적으로 가는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그냥 무자비하게 보조금을 넣어가지고 억지로 그린 뉴딜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얼마 전에 LA에 산불나고 했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탄소 포집 아니겠습니까? 이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그냥 유지하겠다.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자. 억지로 넘어가지 말자. 이게 비용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효율적인 거 계속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죠. 경제적인 거 강조해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트럼프는 국가 운영도 기업을 경영하듯이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환경 위험이 된다라고 이제 우려감을 표시는 하는데 뭐 당장은 아니어도 친환경 안 넘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할 거는 하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나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자립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자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지자체 활동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뭐 조지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이제 진행을 계속해야 되는 앞서 나가는 우리나라도 제주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곳은 그냥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부터 트럼프의 의중을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지금 주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내 손에 꽉 잡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행정명령하고 할 때 트럼프가 한 거 USMCA가 미국하고 멕시코, 캐나다 이 북미 3국의 이 협정이 되어 있죠. 이 자유무역 협정을 다시 또 재협상하자는 거예요. 나프타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USMCA를 해놓고 나서 이것 또한 이제 불편하니까 이걸 통해서 자꾸 중국이 우회해서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자꾸 그러면은 관세를 1000%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원래 우리나라랑 계속 불공정 무역이다. 한국이 계속 무역 흑자를 미국에 내고 있으니까 이 한미 FTA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그거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도 재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맞는데 추후에 나오겠죠. 우선적인 거는 이게 왜 나오냐. 중국이 우회로로 멕시코 쪽을 돌파하고 하니까 이 부분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막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중국에 대한 정책은 계속 펼치는데 과거처럼 관세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관세를 뭐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첫날 관세 얘기를 인터뷰에서만 질문하니까 나온 거지 관세가 핵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예요? 화성에다가 성조기를 꽂겠다. 이게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손을 한번 들어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트럼프는 원래 첫 번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우주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원래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하고 대화가 또 잘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괴짜끼리 대화가 잘 통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천재끼리 대화가 잘 통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래부터 우주 정복을 원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구에서 땅을 이렇게 가져오는 건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그린란드나 이런 데 뭐 자꾸 노리고 있곤 한데 어쨌든 지구 안에서는 이 뭐 남의 나라의 땅을 가져올 때 뭐 비용도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하는데 우주는 본인들이 먼저 가서 딱 꽂으면은 내 거야라고 해버리면은 내게 될 수 있는 이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먼저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가 많은 구간이니까 일론 머스크가 규제의 철폐를 딱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계속 타파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주를 비롯해서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보안이나 딥페이크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으로 해서 의미심장하게 화성의 성조기를 꽂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다 표현을 해준 겁니다. 숨어있는 뜻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김정은은 핵 보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북한을 이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이것도 또 꽤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와 친하다. 과거부터 김정은은 내 친구라고 계속 얘기해왔던 트럼프입니다. 잘 보면은 뭔가 푸틴하고도 친하고 김정은하고도 친하고 시진핑 빼고는 시진핑이야 뭐 미국의 지위를 이제 위협하니까 시진핑 빼고는 자꾸 이제 체제가 다른 쪽의 지도자들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트럼프입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방위비 올리세요예요. 이게 김정은을 언급한 것 자체가 우회적으로 방위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얘기하죠. 트럼프가 방위비 지금 나토 가입 국가들 2%로 돼 있는데 의무가 2%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2.9%였다 작년에. 너네도 5%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미국도 2.9라고 했죠. 5%는 좀 과한 것 같고 한국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한국 방위비 투자하는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왜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랑 비슷하게 해라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2%가 아니라 2.5%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조금 더 올리기는 해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꽤 많이 투자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국방 해라. 너네도 돈 투자 많이 해라. 미국에만 돈 투자라고 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투자를 해라. 그럼 이거 뭐예요? 우리나라의 방산업계에는 어떻게 보면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 되고 하면서 사우디랑도 좀 틀어졌죠. 중간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에서 미국의 무기를 다 이렇게 가져가는 이제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였는데 지금 중동 국가 중에서는 일부는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중국하고 링크가 돼서 중국 무기를 좀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무기들 이제 관찰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괜찮구만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사우디 만약에 중동을 정말로 이제 문을 활짝 열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말로만 4대 방산국가가 아니라 진정한 4대 방산국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동유럽 쪽은 러시아 영향 때문에 활짝 열렸죠. 폴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심이 굉장히 많고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데 중동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트럼프의 의중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큰 틀의 흐름을 우리가 잡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를 살짝 보면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 작년까지만 해도 가장 못난이 증시였다. 딱 선 그으면 되죠. 가장 못난이 증시였다.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라고 합니다. 일본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 금리였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해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글로벌 시장은 뭐예요? 이미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많이 올려가지고 이제는 금리를 내려야 된대요.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경기 침체 올 것 같다고 금리를 내린대요. 그래서 금리 인하 정책이 시작되었죠. 그 가운데 일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금리 올릴래, 인상할래 했더니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철썩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본은 다시 올라와서 이 구간에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상원 포인트 쪽에. 다시 뛰는 밸류업 이러면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작년 연말까지 저렇게 급락했던 하단 구간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난 증시, 꼴찌 증시라는 얘기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는데 올해가 되자마자 바뀌었습니다. 제가 올해 되자마자도 외국인 수급이 이상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자꾸 하락 포지션을 다 청산하고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여러분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밀리는 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밀리는 거 하락 부분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위쪽 방향을 보는데 이렇게 막 원사이드하게 V자 형식으로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중간중간 파형을 그리면서 갈 테니까 그 파동의 흐름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올라가지 않는 게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빨리 올라가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작년에 좀 힘들었는데 수익금 많이 깎였다. 혹은 나는 손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 빨리 복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수가 빨리 올라간다고 무조건적으로 내 종목이 빨리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수가 오히려 길게 멀리 가야지 여러분들이 긴 시장 동안의 수익을 계속 순환하면서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빨리 급하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천천히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 계좌에는 더 좋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초반엔 이렇게 출발해서 중간에 가면 이런 식으로 슈팅이 한번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조정이 또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또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조정이 그럼 또 오는 겁니까?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참 뒤 얘기니까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하락을 대비할 시점이 아니다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 증거로 올해는 가장 강력한 증시가 한국 증시래요.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으면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격 조정이 안 나오죠. 뭐 하고 있어요? 횡보하고 있습니다. 2,5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정도만 하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밀린 것 같아요? 아니요. 어제 오른 만큼 그냥 좀 되돌린 거예요. 결국은 횡보밖에 안 했다. 걱정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더 강했습니다. 여러분. 코스닥은 연말부터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횡보하고 있는데 횡보하면서 위쪽으로 은근슬쩍 올라가면서 730포인트를 계속 건드려요. 중간 저항 정도 수준인데 여긴 강력한 저항이 아닙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저항이니까 한 번에 지나가도 되고 두 번, 세 번 건드리다 가도 되는데 두 번, 세 번 건드릴 때 이런 식으로 밀렸다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밀리질 않아요. 밀리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뭡니까? 종가 관리를 누군가 해준다라는 거고 수급이 그만큼 좋다라는 겁니다. 밀려야 되는 자리에서 매수세가 강력하니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위쪽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노력을 한다. 이게 바로 1월 효과의 코스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월 효과라고 말씀드렸는데 1월 효과의 이 효과는 1월에서 끝나지 않고요. 보통은 2월에서 3월 초 혹은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실망할 필요 없고요. 제가 코스닥은 어차피 반등이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투매 이후에 어디까지 갔냐? 이 700포인트 중반 이 구간까지는 어차피 갑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0에서 80 사이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가는데 이 구간도 기존에 저항은 받고 매물대는 있지만 어차피 지나가는 자리라고 봐요. 중기적으로만 봐도 지나가는 자리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 연휴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설 연휴 연휴가 길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금요일 하루 거래됩니다. 걱정되십니까? 저는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혹시나 내가 가진 종목 섹터에 이제 안 좋은 발언을 할까 봐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종목들만 조금 줄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비중을 조절해가지고 현금을 많이 마련하고 이럴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순환매를 노릴 시간이에요. 기존에 트럼프 관련해서 강력하게 올라온 종목들 이런 섹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절반이라도 차익 실현하면서 혹시나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정 나오면은 다시 산다. 혹은 횡보한다라면 횡보 이후에 다시 사도 되니까 밀리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고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많이 오른 종목들, 주도 섹터들 쪽에서 여러분들이 일부 차익 실현해놓고 이 순환매를 노리면 되는 겁니다. 아직 덜 오른 섹터. 지금 보면은 갑자기 화학, 금호석유나 이런 화학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건설주들이 올라오고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경기 민감 섹터들이 갑자기 올라오죠. 순환매가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주도 섹터 올라오고 잠깐 쉬는 동안 나머지 섹터, 소외 섹터들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키높이를 일부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 되면은 소외 섹터는 어차피 다시 또 내려가요. 올라간 거를 일부를 되돌리거나 제자리 돌아가거나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이 올라온 다음에 주도주만 또다시 가게 됩니다. 완벽한 차별화장 올해 시작되니까 초반에 순환매 노릴 때만 잘 순환하는 거 챙겨 놓으시고 짧게 치고 빠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2.0 시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정책이 텍사스 지지층, 이 지지 기반을 다지는데 우선적으로 바이든 지우기 그리고 공화당의 지지 기반 다지기 이게 먼저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보다는 법인세가 우선이다. 트럼프가 지난 첫 번째 정권 때도 가장 먼저 한 일이 법인세를 21%로 낮춘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트럼프 당선될 때 법인세를 올렸죠. 그래서 친기업적인 국가와 반기업적인 국가로 나눠졌다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인세를 낮추는 걸 우선으로 한다. 21%로 낮췄다면서요. 그러면은 이번엔 15%까지 낮춘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세가 낮아진다. 기업들이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R&D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배당을 많이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든지 할 수 있는 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도 강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약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주나 이런 쪽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다우지수도 그럼 나쁘지 않겠죠. 나스닥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 과거에는 트럼프가 부동산 하던 사람이니까 이제 국경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이나 이런 인프라 쪽, SOC 이런 쪽 외에도 이번만 해도 오라클이랑 해가지고 AI 인프라 구축한다고 하잖아요. 자, 트럼프가 달라졌습니다. 자, 오른팔에 누가 있다고요? 일론 머스크가 있다라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트럼프 일기랑 다릅니다. 인프라 투자로 성장성 그리고 뭐가 됩니까?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은 고용이 창출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건설 경기를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은 고용이 올라가듯이 이쪽도 마찬가지 AI 쪽 인프라를 투자하게 되면 여기에 전력만 계속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전력만 얘기 나오고 저전력 반도체 나오고 그리고 저전력을 위해서 또 주문형 반도체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AI 인프라 생태계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주문형 반도체가 발달을 하면은 자율주행이 좋아질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율주행이 좋아질 거고 로봇 관련 쪽이 좋아질 거고 그리고 통신 쪽이 좋아질 거고 다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가 노리는 세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이 수많은 수혜 섹터들이 우리한테 지금 수익을 주기 위해서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조금 안 좋아하는 섹터들, 아까 기후나 이런 부분 보셨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 피해받는 쪽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풍력 정도만 피해 가시면 돼요. 풍력은 왜 싫어하느냐?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해서 스코틀랜드에 골프장을 지어놨더니 옆에 풍력단지가 들어서서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더니 영연방 법원 가가지고 트럼프가 패소했어요. 그래서 벌금 내고 나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수년간 그 에버딘 골프장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싫어할 만해요, 풍력을. 그래서 풍력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시고 물론 풍력 같은 경우도 미국의 보조금을 누가 시작을 했느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이 시작을 했고 그쪽 또한
석유만으로 먹여 살 수 없으니까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사업을 시작하는데 풍력적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배척을 하더라도 아예 풍력을 박살낼 수는 없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은 풍력이 조금 리스크가 조금 있지만 아예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태양광이나 뭐 SMR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피해가는 업종이 많지는 않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된다라고 보면은 지금 시장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볼 수 있으니까 연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돈줄 선생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하게 시장 전략 한번 세워봤고요. 트럼프 2.0 시대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까지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전략, 시장이 움직일 때 장중에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겠죠. 파트너님과 장중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저희가 마련해 뒀으니까요. 그 함께하는 공부방 엠밴드로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장중에 파트너님 께 이런 시장 전략과 또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봐야 하는 관심 종목 실시간으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에 내용들 모두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참여 한번 해보시고요. QR코드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한번 화면 지금 찍어보시고 나오는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재선이라고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장중에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공간 누구든지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투자 전략 장중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알아야 번다 코너였어요. 이제 10배 수익 내는 텐베거 종목을 찾으러 가볼 시간입니다. 다음 코너 실전 주식의 기술 통해서 돈줄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함께 하시죠. 실전 주식의 기술 코너입니다. 파트너님,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과 어떤 또 트렌드가 유효할지를 알아야 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도 오늘도 준비하셨어요? 네, 그동안 제가 트렌드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활화상 폭발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트렌드를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 체크하면서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야 텐베거를 잡을 수 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텐베거 말로만 듣기에도 너무나도 설레이는데 종목 하나가 텐베거 가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갈 수 있겠죠.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놨는데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바닥에서 잡아서 10배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놓고 만약에 못 가더라도 10배까지 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어야 꿈이 커야지 파편도 크다라고 하죠. 못해도 두세 배는 가는 거고 두세 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 제가 수십 종목 여러분들 이미 보여드렸죠. 그리고 또 뭐예요? 파편이 조금 크면은 4-5배 정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 정도까지 가야 텐베거까지도 올라가는 거겠죠. 주도주에 올라섰다라고 하면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텐베거를 만들어 가는 건데 종목 하나가 아니어도 이렇게 두세 배 그리고 어떤 종목은 4-5배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내 계좌가 전체적으로 2배, 3배, 4배, 5배 올라가고 계좌가 텐베거를 가는 거죠. 저는 종목이 텐베거 가는 것도 물론 기쁘지만 계좌가 텐베거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내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다라고 했으면은 1억 원이 되고 1억 원이다라고 했으면은 10억 원이 되고 10억 원이신 분들은 100억 원이 되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의 증식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 거죠. 이 초심을 절대 잃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가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때도 여러분들 좀 의아하실 거예요. 레거시 반도체 쪽은 당분간 안 좋다라고 했는데 웬 레거시 반도체 종목을 가져왔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5,700원 구간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이 종목도 어떻게 해당돼요? 활화산 종목 기법에 해당될 뻔했는데 상승한 다음에
좀 내려오는 구간이 좀 적었습니다. 더 내려왔으면 해당이 됐을 텐데 이 구간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기법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 적어도 상승분의 3분의 1 정도는 되돌린 다음에 보시는 게 여러분 안전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위쪽에 있죠. 저항을 돌파해 있고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그럼 리스크는 좀 크지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업인 블랭크 마스크, 이 포토 마스크의 재료가 되죠. 자, 블랭크 마스크의 판매가 호조다. 아니 레거시가 안 좋은데 어떻게 이게 판매가 호조될 수 있죠?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니까 중국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자꾸 기술 유출을 해서 가져가는 이런 괘씸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어찌됐건 중국에서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우리나라에다가 물량을 받기 위해서 더욱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블랭크 마스크가 기존에 공급하던 가격에 거의 뭐 50%나 비싸게 팔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들립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데 이 기업은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계속 좋아져요. 거기다가 이제 내년 되면은 EUV용 블랭크 마스크도 실적에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수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해가 되는 거죠. 올해부터는 EUV 쪽도 해당이 들어간다. 추가적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 올해 중순에서 하순 정도면은 비밀 유지 예약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밝힐 수 없지만 펠리클에 관련된 테스트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한 번의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투자를 받아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왔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89% 이상 그리고 90% 이상 지금 90%, 92%, 94%를 이제 넘나드는 이 좋은 기술력을 아직 써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테스트가 통과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성장 동력 지금보다 주가가 몇 배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EUV용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두 개가 다 성장하게 된다라면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중국의 반도체 규제가 오히려 이득이 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목표가였던 3만 원에 드디어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1% 올라왔는데 여기가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아직은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수도 말씀드렸죠. 천천히 올라오면서 중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성장하는 게 좋다. 그게 더 수익을 낼 구간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비슷하게 해당되는 종목이 바로 SNS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잘 관심 가져보시고요.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전쟁. 조금 전에도 방산 말씀드렸는데 전쟁 종료하겠다라고 하죠. 빠르게 종식시키겠다. 그리고 트럼프가 주도적으로 나가서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계속 돈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서로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3자가 끼어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거에도 뭐 유럽의 4자회담을 통해서 이제 휴전을 하고 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였는데 이번에도 뭐 4자가 아니라 5자가 됐던 6자가 됐던 7자가 됐던 많은 이제 주변국이 끼어가지고 같이 협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미국이 바이든이 좀 나서서 하면 좋은데 바이든은 그런 사람까지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앞장서서 전쟁을 종식시켰다라고 인식을 하면은 뭐예요? 트럼프 뭐 하는 사람이다? 부동산 하는 사람이다. 내가 주도적으로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이 또 우수수 몰려가서 재건에 참여를 하겠죠. 미국에 큰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주도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것들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2년 반이 넘었습니다. 자, 2년 반이 넘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이제 재건 담당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의 모듈러 주택 기술 가져오고 싶다. 간단하죠. 왜 필요해요, 이 기술력이? 왜 필요해요? 지금 전쟁 중인데 가장 좋은 거는 땅을 파서 철근을 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쌓아 올리는 건데 언제 하냐 이거예요. 난민들 당장 잘 곳이 없는데. 모듈러 주택, 조립식 주택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자. 우리나라 네옴시티 갈 때도 직원분들 숙소를 조립식, 모듈러 주택으로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파트 짓고 이런 거 잘 알고 있잖아요. 땅이 좁으니까 이런 하나하나 독채로 짓는 게 아니라
이 모듈러도 아파트처럼 이렇게 단체 생활할 수 있는 거를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을 이미 갖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범양건영 말씀드렸고 1차적으로 올라온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노리고 있는 구간, 우리가 잘 노린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공공임대주택, 이 부분 뭐 추경이나 이런 거 하면은 맨날 SOC나 공공임대주택 얘기 나오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쭉 치고 올라와서 지금 벌써 38%라는 놀라운 수익률. 그리고 나서 목표치는 달성했죠, 우리. 지금 잘 쉬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도 되는 구간까지도 편안하게 쉬고 있다. 자, 트럼프가 취임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 같은데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이렇게 쉬고 나면은 그 사이에는 뭔가 발언이 있지 않을까라고 심증을 한번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심증이 여러분도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관련주, 모듈러 관련주들은 한 종목 정도는 혹은 이런 건설 기계 중에서 미국 기업, 뭐 캐터필러하고 연관이 깊은 뭐 이런 기업들, 뭐 진성 TEC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아이디어인 거죠. 자, SPG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종목과 함께 제가 낮에 말로 없는 시간에 2시 20분 매일매일 나오죠. 거기서 전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당연히 1픽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SPG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해드렸고 바닥권에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 테슬라의 미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액추에이터, 이 감속기 부분, 이 관절을 활용할 때 있어서 감속기 부분이 제일 힘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관절의 핵심 부품인 이 감속기를 국산화하고 그리고 보핏이나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공급을 하고 있던 기업이 바로 이제 SPG다라는 걸 보면은 그 거래처 중 하나를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8.26% 목표치는 당연히 달성을 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급등주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폭발주의 시대다.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KH바텍. 여러분 뜬금없는 종목인 것 같지만 폴더블, 힌지. 국산 우리나라 부분에도 이제 당연히 해당이 되고 중국에도 좀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폴더블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삼성 따라하고 있죠. 그렇다면 KH바텍이 갈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이 늘어난다. 지금 아예 바닥권에 있고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된다. 중국에서 환리가 가격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배터리 신사업 부분 잘 되고 있죠. 그래서 LG엔솔의 공급 계약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도 괜찮은데 나쁘지 않다 정도인데 지금 신사업까지 추가적으로 해서 LG에너지솔루션에 들어갔다.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이렇게 26%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보셔야겠죠. 이렇게 멋지게 올라갈 수 있는 활화산 기법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이에 해당되는 종목들 포트폴리오로 제가 구성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모든 교육 자료들이랑 강의 내용 다 제가 밴드 교육방에 올려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같은 경우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장중에도 저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면 참여하시면 되겠죠. 참여 방법 한번 확인하시고 교육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공략주 KH바텍까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있어요. 파트너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텐베거 포트폴리오 만드는 노하우가 담긴 저희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놨고요. 활화산 기법까지 여러분들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 들어보셔야겠죠. 지금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엠밴드로 들어오시면 이 자료는 누구든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다만 방송 시간 안에 QR코드를 통해서 링크 타고 저희 함께하는 공간에 입장해 계셔야 합니다. QR코드 스캔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켜주시고요. 카메라 지금 TV 앞에 QR코드 앞에 잠깐 대고 기다리시면 링크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나오실 거거든요. 그거 클릭하시면 이재성 파트너님이 직접 준비하신 텐베거 포트폴리오 자료 그리고 활화산 기법 자료까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대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시간 안에 꼭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시고요. 이재선이라고 파트너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답장 드릴 예정입니다.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신 방법 통해서 파트너님의 강의 자료 받아보실 수 있는 곳, 그리고 장중에 이재선 파트너님께 텐베거 종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공간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과 조금 더 내용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활화산 기법을 이제 좀 들어볼 차례예요. 활활 탈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기법인가요, 파트너님? 네, 여러분들 지금 매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바로 포트폴리오로 넘어가 보면 되겠죠. 자, 활화산 기법. 자, 우리가 급등주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폭발주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격 조정을 길게 받고 그리고 기간 조정까지 완성된 종목들이 출발할 때 포착하는 기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폭발하는, 화산이 한 번만 폭발하고 말진 않죠.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 또 폭발하고 하죠. 그렇게 해서 추세를 다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기본이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격 조정을 쭉 받고 이렇게 바닥에서 저항을 넘어가지도 못하고 힘이 없는 이런 약한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력들의 매집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미리 들어가고 심증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처럼 트렌드를 좀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구간에 이 섹터를 왜 지금 들어가지 할 때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거는 트렌드를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공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보시면 돼요. 아예 바닥에서가 아니라 한 템포 죽이고 첫 번째 상승은 양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 양보 혹은 갭 상승 양봉이 나오고 나서 보는 거다. 돌파를 못하고 계속 저항받고 어려웠었는데 이 구간을 장대 양보 혹은 갭 상승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쉽죠?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단계 이상의 음봉이 나온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되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 2단계 음봉이라는 게 여기서 음봉이 고점에서 한번 꼬리 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만약 이렇게 꼬리가 달려있으면 여기서 1단계 음봉이 이미 나온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두 번의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이 양봉의 상승분의 3분의 1 정도는 충분히 되돌렸죠. 이 이상 되돌린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절반까지 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3분의 2까지 되돌렸다라고 하면 이 아래서 사는 거는 무혈입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려도 무죄입니다. 자, 이렇게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확인을 하면은 캔들이 몇 개여도 상관없다. 첫 번째 하락 그리고 두 번째 하락까지 되고 3분의 1 이상 이하로만 내려오면 된다. 요 구간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더 거래대금까지 보셔야 된다. 거래대금 혹은 거래량 아무거나 보셔도 됩니다. 자, 최근 5일 거래량 아예 바싹 말라있는 이 거래량의 5배 이상 정도 되는 5일 평균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 5일 평균의 5배 이상 정도 되는 이런 겁니다. 거래대금이 이렇게 바싹 말라있을 거예요. 대부분 종목이. 한동안 기간주 종목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종목이 하나가 물렸는데 마이너스가 큰데 이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오고 한 달, 두 달, 세 달 되면은 이 종목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죠.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거래가 안 됩니다. 다들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관심 없던 종목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대금이 폭발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거래대금이 그 뒤에는 줄어들어야 돼요.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는 거래대금이 줄어들어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로 제가 과거에 마켓이너 일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10월 30일 날 딱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하고 가장 정석적입니다라고 했죠. 장대 양봉, 거래대금 줄어있고 장대 양봉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정받는 이 구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패턴만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응용 패턴까지 있는데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목이 145.21%. 첫 번째 양봉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의 수익은 어렵지 않다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체크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뜸들이지 않고 바로 그냥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 매매 공략주 오늘도 포트폴리오는 4종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모두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코미코라는 종목입니다. 핵심 고객사의 세라미터 발주가 재개되었다라고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죠. 밸류업에도 이런 작은 종목들조차 다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라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정상화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아직 멀었는데 지금부터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메말라 있던 거래대금이 강력한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장대양봉 이후에 한 번 쉽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와서 두 번 쉽니다. 지금 이렇게 휴식을 하면서 이 구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3분의 1 이하로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그냥 계속 음봉마다 모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오늘 종가부터 그냥 가볍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서 45,000원 이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차 목표치는 5만 원, 그다음에 6만 원 이렇게 만 원씩 올리면서 보시고 38,000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가비스입니다. 유리기판 검사 장비 컬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핫했던 이 유리기판 테마에 같이 편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테마가 아니라 컬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거는 진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역시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책임 경영, 밸류업을 노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진이 자사주 매입하는 건 언제든지 좋은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봤더니 메말라 있던 거래대금을 아예 폭발하듯이 5배 뭐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죠. 누가 봐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에 윗꼬리가 달렸어요. 제가 응용편 알려드렸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다? 어떻게 되는 거다? 장대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위쪽에서 음봉이 이렇게 나온 거다. 그래서 윗꼬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요게 한 번에 다 나온 겁니다. 한 번에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간 다음에 두 번째 음봉이 나왔죠. 이 구간에서 3분의 1 정도 되돌렸죠. 정확하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1,0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매수를 하시고 1차 4만 원, 그리고 종가는 29,500원 이탈하면은 한번 정리했다가 3만 원 회복할 때 재매수한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SY, 범양건영에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모듈러 주택 보유한 기업이고 종전 기대감이 있다. 그러니까 기업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SY나 범양건영이나 뭐 금강공업, 뭐 덕신 EPC 이런 종목들이 다 해당된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SY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번 쓱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메말라 있었는데 이번에 거래대금을 실어서 올라와주고 한 번,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두 번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자, 양봉 하단 부분까지 와 있는데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적다라는 부분 생각하시고요. 4,255원, 뭐 오늘 종가부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치 5,000원, 2차 6,0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고 그리고 3,950원 이탈하면은 4,000원 회복될 때 다시 본다 생각하고 이제 이 종목을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히든 공략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인데요. 삼성구글 퀄컴 XR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공동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애플에서 출시하고 있죠. 너무나도 이제 좋은 이슈가 많이 있어요. 메타는 당연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인피니언과 이제 TOF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기술까지 비행 지속 시간까지도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한 차례 올라간 다음에 살짝 조정을 받고 그리고 뭐 합니까? 살짝 조정받고 또다시 조정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음봉 나온 거는 시장 영향 때문에 밀린 거니까 이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히려 좋은 가격 좋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13,130원에 보시고 1차 목표치는 16,000원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18,000원 이렇게 2,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고요. 종가는 이제 12,500원 이탈하면 한번 정리하고 다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들은 제가 모두 다 이제 저희 이 밴드 교육방에 올려드리니까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파트너님의 공략주 한번 만나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저희가 또 히든 종목으로 함께하는 엠밴드에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나 땡땡이라는 종목인데 이 세 글자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바로 종목명 확인하러 입장해 보시죠. 함께하는 공간 입장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나 땡땡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을 파트너님이 직접 올려주실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금 TV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촬영할
입장할 때 링크가 나오시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바로 무료로 나땡땡 오늘의 히든 종목 정확한 종목명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보시면 됩니다. 이재선이라고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함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종목 확인하러 지금 바로 입장해보시면 됩니다. 방송 끝나면 QR코드 여러분들 사용 못하시니까 종목 이제 못 받으시잖아요. 어떤 종목인지 반드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여러분들의 텐베거 포트폴리오 완성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10배 수익 내는 종목들 한번 찾아봤습니다.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좋은 포트폴리오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주식 클래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밤 9시에 좋은 종목 가지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